속옷까지 다 벗으시고 이 담요로 몸을 가려주세요. 귓가로 파고든 그 목소리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낯선 밤, 낯선 버스 안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입술이 제 귓불을 스쳤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가까운 그 숨결.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금기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속버스 안에서 시작된 금기의 기록입니다. 혹시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긴 밤의 여운을 당신 혼자만 품지 않으시도록. 창밖은 칠흑 같았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남짓.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제 어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고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잠이 쏟아지던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 손등 위로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은 손가락 하나.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긴장된 떨림. 눈을 뜨니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눈썹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꼭 다물린 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들키면 이 묘한 긴장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버스가 큰 커브를 돌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씩 제 손목으로 더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얇은 셔츠 천 사이로 들어오는 온도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러나 조심스럽게 선을 긋듯이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끝은 그 온도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기억하려고 일부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과거가 스쳤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늘 텅 빈 거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같은 집 다른 방처럼 지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의무였고 웃음은 형식이었습니다. 따뜻한 접촉은 기억 저편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바래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낯선 사람의 손끝이 주는 온도는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우리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선 하나가 금기의 열기를 더 자극했습니다. 들켜서는 안 되는,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차창에 비친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추워서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손끝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더 깊이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따뜻하네요.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차창이 덜컹거리며 휴게소 진입 안내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졸린 얼굴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같이 내려주시겠어요?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드 남자의 시선이 등을 스쳤습니다. 휴게소 불빛이 쏟아지는 순간 그녀의 손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제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커피 스탠드 앞 그녀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커피 향 사이로 그녀의 숨이 떨렸습니다. 저 사실 장례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제 손등을 찾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욕망이 한자리에 겹치는 순간 저는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뒤편에서 후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제 팔을 꽉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제발 지금은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그녀의 호흡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안, 휴게소,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온도가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휴게소를 떠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 버스. 좌석 등받이에 몸을 맡기자 그녀가 살짝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코트 긴 사이로 드러난 목선, 빛에 반짝이는 귀걸이, 그리고 긴장된 숨결.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말끝을 흐리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담요 안쪽에서 제 손목을 찾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피부와 피부가 맞닿자 순간 온몸이 뜨겁게 일어섰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건데. 제 속마음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만 손은 거짓말처럼 그녀의 손가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두렵지만 놓고 싶지 않다는 듯.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동자는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선을 그곳에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까 죄송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랜 공허 속에서 방치했던 감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큰 커브를 돌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가슴에 파묻히듯 안겼습니다. 옷감 사이로 전해진 체온. 머리칼 끝이 턱을 스치며 지나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따뜻해서. 그러면서 살짝 몸을 때려 했지만 제 손이 이미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솔직한 제 손길.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드 남자가 통로를 따라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기사석 근처에서 뭔가를 건네받았습니다. 잠시 후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혹시 USB를 습득하신 분은 기사석 앞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등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USB 그 사람이 일부러 떨어뜨린 걸지도 몰라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휴게소에서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발치에 굴러들어온 그것. 손바닥 위에서 검은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 USB에 꽂혔습니다. 제발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건네지 마세요. 왜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의 숨결이 뜨겁게 제 귓가를 후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박자 늦게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창문에 비친 우리의 실루엣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 금기와 욕망이 얽힌 이 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뜨겁게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버스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더 강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손바닥을 천천히 후출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금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플래시가 터지듯 빛이 번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후드 남자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우리가 맞잡은 손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곧 제 팔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섞였고 떨림이 겹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스침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열기를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칠흑 같은 고속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차창에 겹쳐진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도 가까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연인이 다시 만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올리며 살짝 제 팔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얇은 블라우스 천이 팔뚝에 닿으며 전해지는 감촉. 섬세한 온도가 심장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목이 타듯 갈라진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제 손은 이미 그녀의 손가락을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창밖 불빛을 머금고 흔들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녀는 한 박자 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오래 쌓여있던 공허가 한순간에 갈라지며 그녀의 외로움과 맞닿았습니다. 우린 둘 다 같은 결핍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뒤쪽에서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리 손 위에 머물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추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카메라 아이콘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찔하며 속삭였습니다. 맞죠? 우리를 찍었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후드 남자는 희죽 웃더니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분명 우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담요 속에서 제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압력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버스 앞쪽에서 기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좌석 점검을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물품이 있다고 하네요. 순간 차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방을 움켜쥐고 옆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까 USB 절대 내놓지 마세요. 저 사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근데 기사님이 찾으면. 잠깐만요. 제가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봉투와 함께 있던 그것. 노트 한 귀퉁이에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대시캠 교체라는 낙서 같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그녀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기록이에요. USB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뒤쪽 통로에서 후드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USB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물건인데 누가 훔쳤네요. 그의 말에 기사님이 다가와 USB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 안에도 똑같은 USB가 있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둘 중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감추지 못한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낯선 만남에 끌린 게 아니라 이제는 위험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걸. 버스가 터널로 들어서며 순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결이 귓가를 덮쳤습니다. 혹시 믿어주실래요? 이 밤이 끝날 때까지.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고 우리의 어깨는 완전히 맞닿았습니다. 빛이 사라진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의 온도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차창 가득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우리 모습은 더 이상 모르는 남녀가 아니었습니다. 금기를 넘어선 순간 욕망과 외로움이 하나로 겹쳐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퀴 소리만 일정하게 반복되고 차창에는 희미한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고쳐 덮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머리칼 끝이 턱을 간지럽혔고 그녀의 숨결이 제 목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낮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이 이상하게 안심돼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안심이라는 말이 이 상황에 어울릴 수 있을까요?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이 순간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안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니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그릇. 그러나 맞은편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아내의 방은 닫힌 채였습니다. 서로를 외면하던 날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들.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잊혀가던 그때 제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아주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죄송해요. 스승님이 늘 그렇게 불러서 습관처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그녀의 외로움이 스며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간병하며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 늘 주고만 살다가 정작 자신은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았을 사람.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목 위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셔츠 소매를 살짝 젖히며 맥박이 뛰는 자리를 천천히 누르는 손끝. 피부 위로 흐르는 미세한 압력이 온몸을 짜릿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동자에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져 있었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성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술렁였고 후드 남자가 곧바로 대꾸했습니다. 다들 잘 챙기셔야죠. 괜히 남 탓하지 말고.
그 시선이 우리 쪽을 스쳐갔습니다. 분명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귀에 입을 바짝 가져왔습니다. 보셨어요? USB 그 사람 일부러 우리 앞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갑까지. 분명 뭔가 감추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불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감촉에 제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기사님이 안내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좌석 점검을 하겠습니다.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뒤틀렸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열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금은 저만 믿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손은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후드 남자가 다시 통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USB가 하나 더 들려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웃음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여전히 다른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그녀는 담요 아래서 제 손을 덮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제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그 압력은 두려움과 동시에 은밀한 끌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이미 금기의 선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는 다시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숨결 하나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숨결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차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사님이 조용히 USB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후드 남자는 여전히 희죽 웃으며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손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USB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금속의 차가움이 묘하게 그녀의 손끝 열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절대 내놓지 마세요. 지금은 그 사람 눈을 피해요. 그녀의 손이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두 손이 서로를 꼭 맞잡은 채 우리는 기사님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명 내 건데요. 후드 남자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잠시 후 휴게소에서 경찰 확인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큰 커브를 돌면서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제 팔에 닿았고 숨결이 목을 후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속삭였지만 몸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품에 그대로 머무르며 떨리는 손길로 제 가슴께를 잡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러나 금기를 넘어서 있는 낯선 남녀. 심장이 요동쳤고 숨결은 서로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스쳤습니다. 뒤쪽에서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드 남자가 다시 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제 손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더 붙어 있으면 그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그러나 제 몸은 이미 그녀의 열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기사님이 경찰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와 그녀도 함께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제 팔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혹시 경찰이 오기 전에
이 USB 확인해 보실래요? 그녀가 봉투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스승이 남겼다는 기록. 페이지 사이에 대시캠 시간표와 교체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 뭔가 큰 걸 숨기고 있어요. 후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잠깐 비추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그녀의 목선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살결이 닿자 숨이 막힐 만큼 뜨거운 긴장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분명 끌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처음부터 혼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휴게소 한쪽 커피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이 김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처럼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온도. 우린 서로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드 남자가 재빨리 버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만 믿으세요. 이 USB 꼭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입술 위로 겹쳐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기를 넘는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차갑게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불길 같은 열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가까워지자 차가운 휴게소 공기가 한층 더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후드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지지기더니 재빨리 버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 사람 분명 뭔가 감추고 있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제 어깨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목덜미를 간지리는 그 목소리에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동시에 의무감 같은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USB. 내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물체가 지금 우리 모두의 시선을 한 곳에 묻고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분실물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좌석과 소지품을 확인하겠습니다. 차 안에 긴장된 기류가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주머니와 가방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덮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보여주지 마세요. 경찰이라고 해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위험해요. 그녀의 손길이 내 손바닥을 덮은 채 USB를 감쌌습니다.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처럼. 뒤쪽에서 후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잃어버린 USB예요. 그의 손바닥에는 이미 하나의 USB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도 똑같은 USB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경찰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차 안을 찍은 대시캠 영상. 그런데 영상 속에는 후드 남자가 자리를 바꿔 앉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혹은 교란하려는 듯.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저 사람 자꾸 자리를 옮겼죠? 분명 무언가를 하려던 거예요.
숨결이 귓불을 스치며 번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목을 움찔했지만 몸을 더 가까이 당기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내 가슴께에 안겼고 머리칼이 턱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전류에 휩싸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경찰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에 우리가 앉아있는 장면이 클로즈업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이 포개져 있었고 그녀가 제 어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손을 움찔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있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숨기려는 듯 더 가까워졌습니다. 차창에 겹쳐진 우리의 모습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껐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류장 도착 후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후드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보셨죠? 저 두 사람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시선은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둘밖에 믿을 수 없어요. 버스가 다시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차창 밖에는 끝없는 밤길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고 손끝이 가슴께를 스쳤습니다. 숨결은 뜨거웠고 금기는 이미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안고 이 밤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USB보다 더 큰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 안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잠시 뒤쪽으로 물러나자 승객들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USB와 서로의 체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고쳐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무섭네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스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깊이 파고들며 마치 놓지 않겠다는 듯 맞물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솔직했고 숨결은 대답보다 뜨거웠습니다. 버스가 다시 큰 커브를 돌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가슴께로 파고들었습니다. 머리칼이 턱을 스쳤고 입술이 뺨에 닿을 듯 말 듯 스쳐갔습니다. 심장이 폭발하듯 뛰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품 안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있던 마지막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모르는 남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갈망하는 연인 같았습니다. 숨결이 얽히며 뜨거운 공기가 좁은 공간에 가득 찼습니다. 뒤쪽에서 휴대폰 불빛이 번졌습니다. 후드 남자가 여전히 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지금은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내일이면 다 사라질 테니까.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접촉. 금기를 넘어선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 곁에 있어줘서.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욕망과 함께 외로움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대졌습니다. 담요 아래 우리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스피커에서 갑자기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파일 재생.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우리가 방금 나눈 대화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까. 제발 지금은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순간 차 안이 술렁였습니다. 경찰이 놀란 듯 기사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후드 남자가 뒤쪽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셨죠? 증거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나눈 건 거짓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입술 끝에는 미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이미한 사람처럼. 버스는 다시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눈 채 금기의 밤을 더 깊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우리의 대화가 모든 승객들의 귀를 파고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우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기사석으로 달려가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대시캠 오디오가 외부에서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후드 남자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작이든 뭐든 들으셨잖아요. 두 사람 이미 서로 뭐가 있었던 거죠. 차 안의 시선들이 다시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숨결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들 알게 됐네요.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붙잡아 달라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나눈 건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숨결과 숨결이 겹치며 작은 불꽃처럼 긴장이 타올랐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을 차례로 내려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나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스승의 노트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보세요. 여기 USB에 기록된 건 단순한 영상이 아닐지도 몰라요. 노트에는 빽빽한 글씨로 교체, 조작, 증거 은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낯선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내 제자가 죽기 전에 남긴 기록을 찾아라. 저는 그 글귀를 읽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스승은 이 USB에 뭔가 중요한 걸 남겼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드 남자가 그걸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후드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승객님, 휴대폰 좀 확인하겠습니다. 후드 남자가 희죽 웃으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가 함께 있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모습, 어깨에 기대는 순간, 심지어 입술이 포개진 짧은 장면까지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안아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곁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혀 있었지만 우리는 담요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금기와 욕망, 외로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경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휴대폰, 삭제된 파일이 있습니다. 디지털 복구를 하겠습니다. 후드 남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사생활 침해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들리시죠? 이제 곧 드러날 거예요. 그 USB가 왜 여기 있었는지.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숨결이 피부 위를 타고 번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은 소란스러웠지만 담요 속 작은 공간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꺼내 USB와 휴대폰을 동시에 연결했습니다. 차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대시캠 원본 파일. 거기엔 후드 남자가 좌석을 옮겨다니며 가방을 뒤적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슬쩍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후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군요. 승객 물품을 훔치고 증거를 덮으려 한 겁니다. 승객들이 술렁이며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후드 남자는 땀을 흘리며 발을 굴렀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러나 이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다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 장면은 뭐죠? 화면에 비친 건 우리 둘. 담요 아래서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다시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날카롭게 귓가를 스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내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곁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입술이 미묘하게 떨리며 나를 향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입맞췄습니다. 이번엔 짧지 않았습니다. 숨결이 서로의 입술에 녹아들며 긴장과 욕망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실루엣은 이미 연인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술렁였지만 우리의 세계는 담요 속에서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겠죠. 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순간만은 기억할 겁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는 걸. 경찰이 후드 남자를 제압하며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의 심장 박동이 어둠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의 어스름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올리며 제 가슴께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끝까지 곁에 있어 주셔서.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고 은밀한, 그러나 깊은 감정이 담긴 입맞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지만 입술은 미소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평생 기억될 순간이라는 것도. 금기를 넘어선 밤, 외로움과 욕망이 하나로 겹쳐진 그 순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긴 밤을 달린 끝에 드디어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그러나 우리 둘에게는 하나의 긴 밤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내렸습니다. 경찰은 후두 남자를 호송하며 버스를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차 안에는 피곤한 기색과 안도의 숨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은 채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입술에는 아주 미묘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이 밤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마 다시는 볼 수 없을 테지만. 그 순간 담요 아래에서 우리의 손이 마지막으로 꽉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가 얼굴을 들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긴 여운처럼 이어진 그 입맞춤 속에는 욕망과 외로움, 감사와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짧지만 깊고 금기를 넘어선 그 순간은 우리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되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그녀도 짐을 챙겼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녀를 따라 내렸습니다. 터미널 한쪽 동이 트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스승님이 남기신 메모예요. 당신이 지켜주셨으니까 맡겨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지켜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소를 남긴 채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봉투를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이 방금 전까지 그녀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고 사람들은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은 여전히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금기의 밤, 외로움과 욕망이 교차했던 그 시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서로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디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동시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건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